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에도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선박 공격을 감행하며 반발에 나선 가운데 파키스탄은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3에서 5일 내에 답을 듣길 원한다며 무기한 휴전을 준 게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엽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쪽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권종기 특파원은 파키스탄에 나가 있죠?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먼저 호르무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이란의 화물선 공격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침 7시 55분 오만 북동쪽 시보에리 해상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화물선 선장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고속정 한 척이 접근해서 발포하고 선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선교신은 없었다고 전했는데 배에 불이 나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 중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를 두고 경고를 무시한 화물선에 해상법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대가 반복된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해서 발포에 나섰다는 겁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지난 주말 이후로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유조선과 화물선 등 서너 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됩니다. 네, 이란은 해협 개방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떤 새로운 침략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고 전투가 재개될 경우 적에 남아있는 자산들에 압도적인 타격을 가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관영 메흐르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어 현 상태를 소리 없는 전장으로 평가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이른바 휴전 기간 동안 적의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중관영 통신사인 타스님도 적어도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봉쇄를 뚫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봉쇄만 풀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아라바니 주이란 미국 대사는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새로운 협상에 앞서 휴전 위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봉쇄가 해제되는 즉시 다음 협상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거라며 이란은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풀 수 없다는 입장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 없다는 취지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해협을 열어서 하루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해협을 당장 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란의 지도자를 포함한 나머지 영토를 파괴하지 않는 한 절대 협상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협 봉쇄 작전을 맡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휴전 기간 준비 태세를 갖췄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라크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정부의 친이란 민병대 해체를 압박하기 위해서 달러 공급을 끊고 안보 협력을 중단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협상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권종기 특파원, 이란의 반발이 시작이 됐지만 일단 파키스탄 정부는 휴전 연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의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을 환영했습니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휴전 연장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 연장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 총리와 총사령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휴전 연장 이후 계속해서 중재 노력을 이어갈 거라고 밝히고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충돌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포괄적인 평화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간을 무기한 준 게 아니라 사흘에서 닷새 정도의 시한을 둔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이란이 현재의 혼란을 정리할 추가 시간을 준 것뿐이라며
휴전이 무기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 테헤란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응답이 없거나 늦어질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은 이미 해상 공격을 감행했는데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네, 결국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은 건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던 어젯밤에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친정부 집회에 탄도미사일을 직접 가져나와 전의를 과시했습니다. 군 대변인도 미국의 적대 행위에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반격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صورت تجاوز و هر گونه اقدام علیه ایران اسلامی بلافاصله به اهداف از پیش تعیین شده قدرتمندانه هجوم می‌آورند و به ا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رژیم کودککش صهیونیستی شدیدتر از قبل درس عبرت دیگری خواهند داد.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종전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이곳 이슬라마바드를 사실상 비워놓은 파키스탄은 이번 주말까지 도시 봉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회담장으로 쓰려던 세레나 호텔은 모레 금요일 낮까지 숙박 예약을 받지 않고 도로 통제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전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파키스탄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동 지역 중재국들은 2차 종전회담을 통해 휴전 연장을 추진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발표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이란의 가장 불리한 전쟁도 평화도 없는 유예 상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죄는 고사작전이 이어지면서 이란이 차라리 군사적 충돌을 택하는 극단적 선택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엽 권중기 특파원 연결해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시한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재안 수용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선거 리스크와 군사적 한계라는 외통수에 걸려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강력한 인프라 타격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격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벌써 6번째입니다. 표면적으론 파키스탄의 중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핵심 협상팀이 파키스탄행을 주저하는 건 이란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The American side must be considering that if they are going Pakistan, they should get the desired deal which they think. So if the JD Vance is to travel or the other people are to travel, so they should get what they actually propose to the Iranians. But I think they're not getting that. 경제적 족쇄와 군사적 한계는 더 치명적입니다. 고유가는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고 개전 후 쏟아부은 정밀 유도 무기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ran's learned some dangerous lessons about its ability to influence the region and the world by controlling the straits. American munition stockpiles are much diminished. America's relations with its Gulf partners, with its allies in Europe and Asia are strained.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 없이는 협상도 없다며 미국의 휴전 연장을 희만책으로 일축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이란이 버티기 전략으로 미국의 조급증을 역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장 선언은 전략적 결단이 아닌 퇴로 없는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건 이란이라는 관측 속에 백악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 백악관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재 행정부의 누구도 종전 계획이 무엇인지 목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 스트레스로 수면 부족을 겪으며 매우 예민해진 것으로 알려졌고 참모들과 상의 없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SNS에 쏟아내며 협상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6,400선을 돌파하며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에서도 개인이 홀로 1조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코스피 상승세가 놀라운데요. 오늘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장중 1% 가까이 하락했던 코스피가 장 후반 상승세로 전환해 6,4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0.5% 오른 6,417이었습니다. 장중에는 6,420선까지 올랐는데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1% 내린 6,387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로 전환해 6,400선을 돌파한 뒤 다시 하락하다가 장 후반 0.5%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 달리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홀로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은 급등하는 등 방산과 조선, 전력이 강세였습니다. 코스닥도 0.2% 내린 1176으로 출발해 장중에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상승 전환에 0.2% 오른 118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환율은 7원 정도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정리해 주시죠. 원달러 환율은 1,480원으로 출발해 1,47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어제보다는 8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46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역외 시장 거래에서는 1,488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유는 배럴당 88달러, 두바이유는 배럴당 94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자 환율이 이에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져 전국 주요소 평균 경유값이 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98.71원으로 어제보다 1.02원 올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 고시를 앞두고 휘발유에 이어 경유값도 2,000원 고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4.7원으로 지난주 2,000원을 돌파한 뒤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국내 화훼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봄철은 꽃을 출하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 수급이 어려워 재활용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경기 과천 화훼단지입니다. 네, 화훼업에도 어려움이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작은 화분을 모으는 용기인데요. 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 제품도 새롭게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화훼 농가는 재활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곳 화훼 단지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꽃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비닐하우스 찢어진 곳 등을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필름 수급을 위해서 업체에 연락을 해도 아예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포트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뭐 비료 이런 것들이 아예 공급이 안 된다고 지금 공장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이런 걸 주문을 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니 지금 못 준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비료 원료 수급 우려까지 커지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복합 비료의 경우는 이곳 농협자재센터에서 이미 재고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비료를 약 97% 공급하는 농협에서 가격 자체는 올리지 않았고 또 비료 업체가 보유한 완제품 재고 3.1만 톤에 추가 생산량 4.8만 톤을 더하면 7월까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수급 중단을 우려한 일부 농가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농가들은 웃돈을 주고 비료를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화훼업은 청탁금지법 이후 수요가 줄어든 데다 수입국까지 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과 내수 부진 등으로 행사 자체가 줄어들면서 꽃소비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4월 말 다행히 난방이 끝나는 시기라 난방비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여러 비용 상승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화훼단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틀째 경남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PK 민심 잡기 총력전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미국에서 돌아온 뒤 첫 지역 일정에 나섰지만 면전에서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어제 이어 이틀째 경남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1박 2일 경남 일정 두 번째 날 통영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여객선에 올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 대표는 정당사 최초로 선상 최고위를 열었고 섬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듣겠다면서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며 접전지 PK 지역 지지 호소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략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어제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지역을 콕 집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만큼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신중론을 고수하던 정청래 대표도 오늘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라고 원칙론을 내세웠고 김 전 부원장 관련 질문에는 머지않아 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애둘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여론전을 이어가며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작당한 사람을 우리 민주당 공당이 국정조사까지 하는데 저를 외면하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자기 부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예. 친명계 의원들도 각을 세우면서 계파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습인데요. 이현주 강득구 최고위원은 경남 최고위에 참석하는 대신 안호영 의원 단식농성장을 찾아 정청래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재감찰을 요구하면서 12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오후 1시 40분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랜만에 지역 일정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두 번째 지역 일정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어촌 마을에 관해서 도민들과 만나 GTX 춘천 현장과 수소 클러스터 구축 등 강원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현장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현장 일정만 소화하기로 최종적으로 조정됐는데 당내에선 인천 현장 최고위에서처럼 비판이 쇄도할까 우려한 조처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오늘 현장에서도 쓴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진태 후보는 중앙당의 열불이나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42일 뒤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들의 속은 타들어간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달라며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발언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한 애정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애둘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휴전 연장은 없고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자신하던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차 대면 협상이 열릴 거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오면서 전망이 밝았지만 밤새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만큼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할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조금 전 무기한은 아니고 사흘에서 닷새를 의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모순된 메시지를 용납할 수 없다며 회담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다시 안개 속에 휩싸인 종전,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And I think we're in a very strong negotiating position to do what. Well, I don't want to do that. We don't have that much time.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 이란은 현지 시간 22일로 예정된 파키스탄 2차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پیام‌های متناقض، رفتارهای ضد و نقیض و اقدامات غیر قابل قبول طرف آمریکایی مواجه هستیم. 네, 오늘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협상 아주 잘 되고 있으니 휴전 연장은 없다. 수차례 밝혀오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휴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란이 단일한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 공격을 보류하겠다는 건데 날짜를 못 박지 않아서 이거 무기한이냐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오늘은 또 사흘에서 닷새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참 애매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이번 회담 연기는 이제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란 측에서 협상 장소인 이슬람아바드로 오지 않겠다고 한 것 같고요. 그 배경으로는 결국 이란의 아마 입장 차이 또는 협상안 마련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사실 이번 휴전의 전제 조건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푸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전 되자마자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를 했고 또 이란의 선박들을 납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란의 상선에 포도 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는 아마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온파 간의 그런 대립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이 협상안 마련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이슬람아바드로 오지 않겠다는 사실을 아마 통보한 것 같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이 협상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그 무네이르 참모총장이 이란을 방문했거든요. 돌아온 다음에 미국의 그런 상황실 회의에 유선으로 참여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마 이란 내 상황을 그 무네이르 참모총장이 미국 측에 전달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협상이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협상을 좀 무기한 연장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휴전 연장을 발표하면서 파키스탄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고요. 파키스탄 쪽도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파키스탄과 미국은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과의 중재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뭐 명분이죠.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지금 중재자로 나섰잖아요. 그리고 또 파키스탄 대통령도 지금 이란 내부가 통일되고 있지 않으니 휴전을 좀 연장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형식이 됐지만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휴전을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얘기했던 이란 전역의 에너지 시설과 그리고 교량 등에 대한 이 폭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확전되면서 끊임없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트럼프가 이 장기전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휴전이 더 필요한 거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 휴전 이후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오판에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쟁 개시 초기에도 사실은 참수 작전을 벌리면은 이란 내에서는 봉기가 일어나서 그냥 레짐 체인지까지 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란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몇 차례 지금 최후 통첩을 연기하면서 결국은 휴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휴전 이후에도 호르무즈를 역봉쇄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란을 압박하면은 휴전 협정에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이란이 더 저항하고 반발하고 트럼프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1차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2차 회담조차 이란이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이 휴전 협정이란 게 또 다시 연장되고 연장되면서 상당 부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 법에 의하면 의회 승인 안 받고 60일 안에 전쟁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5월 1일까지 끝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 오늘 4월 22일에 원래 이스라엘에 민간 훈장 받으러 가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의회도 의회지만은 사실은 당초에 자기는 3월 달 내로 끝낼 줄 알고 중국하고 이제 한 10년 만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3월 31일, 4월 1일 이틀간 하기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란을 공격해 보니까 이란이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다 한 4주 내로는 못 끝내니 그걸 연장한 게 지금 5월 13일로 연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는 사실상 전쟁을 끝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의 미중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반전 시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죠. 그런데 11월 중간선거는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믿었던 이 나토라든지 동맹국들도 전부 다 등을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초조함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이란은 협상 전략은 굉장히 느긋하고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면 초과에 처한 트럼프. 이 트럼프의 휴전 관련 최후 통첩만 벌써 6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메시지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엉망진창이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틀 안에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또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하루를 다시 열흘 동안 6일에서 7일로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Stone Ages, yeah. Stone Age. 네, 이후 지난 7일 파키스탄 중재안을 수용해 2주 휴전에 돌입했고 어제 은근슬쩍 그 기한을 하루 연장하더니 오늘 무기한 또는 사흘에서 닷새간의 휴전을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의 오락가락 메시지에 백악관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예민해져서 수면 시간까지 줄었으며 소셜미디어에 정제되지 않은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이란 지도부에 교수형 위기에 처한 이란 여성 8명을 석방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사법부 공식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짜뉴스에 현혹됐다며 이 여성들 중 일부는 이미 석방이 됐고 나머지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사형에 처할 혐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최후 통첩만 벌써 6번째고요. 벤스 부통령 곧 도착한다더니 출발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널뛰기 발언 때문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나 엉망진창이다라는 푸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사실 1기 트럼프 때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깥으로 한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이 참모들과 수기하고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내키는 대로 결정했다가 또 말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사실 6번을 연장했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세기도 힘들 정도로 예. 많은 그런 변화인데 국가의 지도자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순식간에 바꿔가면서 수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전략이 될 수 없고 결국은 불안함을 표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트럼프가 상반되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그런 평가 분석들이 제법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상대방한테 전혀 먹히지 않거든요. 똑같은 전략을 여러 번 사용하면은 당연히 상대방이 그거에 익숙해지고 또 해석이나 평가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아마 사실 그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호간세 협상할 때도 제가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각 부처 간의 논의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합의된 그런 절차 없이 예. 즉흥적으로 또는 단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 이란과의 전쟁 문제도 아마 의사결정이 많은 경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대통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변에 너무 예스맨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전 세계 기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 SNS 메시지 해석하느라고 좀 진땀을 빼거든요. 이른바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너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 너무 예민하고 수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수면 부족도 수면 부족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고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들은 몇 번 나왔었거든요. 몇 번 나왔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즉흥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협상의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롤러코스터 협상 기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 과정에서 이란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야 지금 미국 내에 의사결정에 지금 이 행정부 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전쟁이 초반에 네타냐후가 미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번에 정말 한번 참수작전 하면은 신정체제는 붕괴시킬 수 있고 내부에서는 봉기가 일어날 거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다음 미 CIA 국장이라든지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러한 수지 와일러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바른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고 또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협상의 대표단의 일원이다 보니까 협상의 대표단의 일원이 또 대통령하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저 CIA 국장 같은 경우 DNI죠. 미 국가정보국 국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기도 해임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른 말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참모들은 없고 예스맨들만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란 공격 초기에 2월 28일 날 공격했을 당시에 학교를 오폭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그렇게 해서 160몇 명이 사망한 이 오폭에 대해서도 트럼프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계속 승전보와 트럼프가 정말 좋아할 얘기들만 지금 보고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미국 행정부 내에서 이 전쟁의 지도부들이 오히려 이란도 혼선이지만 미국도 굉장히 혼선이 있다. 이것이 아마 이란과 교섭 과정, 협상 과정에서 이란 스스로가 트럼프 못 믿겠다, 미국 못 믿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트럼프 메시지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SNS에 이란 여성들 8명을 석방하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형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석방하라고 올렸는데 사진까지 올렸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미 석방된 여성들이 많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이란
이란 여성 8명의 사형에 대해서 SNS에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시키지 말아달라 그렇게 코멘트를 다른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전쟁 와중에 또 그 메시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SNS에 또 메시지를 내니 그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무게도 떨어지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무엇이라고 위협을 가하든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아청꾼만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트럼프 1기 때 그 네오콘 때문에 북핵 협상이 실패했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트럼프 2기 때는 능력이나 경륜보다는 오직 충성심만 가지고 강요들을 임명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 때 각 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첨하는 거를 모아놓은 그런 동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 정도로 지금 백악관의 의사결정 체계나 참모진의 구성이 굉장히 신뢰성을 잃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형 위기에 처한 이란 여성들을 석방하라. 나는 인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팩트 체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무산의 책임을 이란 지도부 간의 내부 분열 탓으로 돌리고 있죠.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A lot of the chatter and noise you hear in public is really the signs of a regime that's falling apart. Different factions go in different directions. 강경파 국회의원들은 협상파인 갈리바프 의장을 해임하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탄핵하자고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이란의 진짜 실권자는 아흐마드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고 모스타바의 그림자 통치는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젯밤 이란 혁명수비대는 친정부 집회에 탄도미사일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전의를 과시했습니다. 어젯밤 테헤란 광장에는 축제를 방불케 하는 미사일 행진이 이뤄진 겁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광장에 대형 미사일 발사대 위로 총을 든 이란군들이 서서 미사일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프레스TV는 코람샤르 탄도미사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2023년에 공개된 신형 코람샤르4는 탄도 중량만 2톤에 달하고 미 중부사령부 방공망 무력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당초 22일이었던 휴전기간 만료 직전에 연출이 됐는데요. 이란의 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이란 혁명수비도가 주최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측 답변만 기다리다가 출발도 하지 못한 벤스 미국 부통령을 조롱하는 밈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꽃밭에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다 결국 이렇게 누워버리는 벤스 부통령. 글 게시자는 미국 영화 미스터 빈을 패러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휴전 연장 이후 나온 이란의 첫 입장은 미국의 휴전 연장이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는 계책이라는 거고요. 조금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민간 화물선에 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의 입장, 이란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란도 사실은 휴전 종전을 하고 싶죠. 종전을 하고 싶은데 이란은 그동안 사실은 미국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번에 2월 28일 날 이스라엘 미국이 연합군으로 해서 지금 이란을 공격을 했지만 그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그래서 몇 차례 협상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 휴전 협상으로 들어올 때도 미국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끝에 가서는 좀 개입해서 좀 이 1차 휴전 협상 부분들에는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은 못 믿지만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 이란으로 보면은 우방에 그런 걸 믿고 미국하고 사실은 이 협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호르무즈를 봉쇄하니까 역봉쇄가 나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란 자기 유조선도 지금 납포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미국은 지금 시간 끌기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항복선을 강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이란 내에서의 또 강경파, 온건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외무부 장관은 호르무즈를 개방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혁명수비대는 다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멍청이라고 했잖아요. 자국 장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또 통행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란 내부에서도 협상파와 강경파,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군과 그리고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비롯한 협상 대표단 간에 좀 상당 부분 알력이 있는 것 같고 미국 내부에도 의사결정 체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이 협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혼선을 야기시키면서 협상이 계속 타결되지 않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이란 내에서도 통일된 협상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통일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만 이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이란 양쪽 다 의사결정 과정의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실권이 없고 지금 이란에서 실권파는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히디 총사령관이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전임 사령관이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하고 이제 들어온 인물인데 이 사람은 58년생입니다. 그런데 1979년서부터 이란 혁명수비대 창설 당시부터 관여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그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초대 사령관도 역임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역임할 정도로 혁명수비대 내에서는 가장 실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 갈리바프 의장도 혁명수비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경파인 걸로 그동안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바흐디는 갈리바프 의장보다도 훨씬 더 강경파인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또 이란 선박을 계속 납포하고 공격까지 하니까 결국은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실 협상파한테 힘이 실리기가 어려운 거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해서 뭔가를 이뤄내려면은 상호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도 이란이 그동안 핵물질 농축을 몰래 계속 해오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이 타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과연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통일된 안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군이 며칠 전 이란 선박을 납포한 데 이어서 이번엔 인도양에서 이란 관련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박에 실린 물건이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선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Motor vessel Tosca, motor vessel Tosca.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된 투스카호. 이후 미 해병대원들이 투스카호 내 5,000개의 컨테이너들을 하나하나 수색하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품 수송 가능성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를 선적한 장소가 중국의 가오란 항인데 이란 미사일 고체 연료 원료인 과염소산 나트륨의 선적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측은 투스카호 납포는 테러 행위이자 인질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پس از حصول اطمینان از حفظ جان خانواده‌ها و کارکنان کشتی مورد تجاوز آمریکا، اقدام لازم علیه ارتش تروریست آمریکا را انجام خواهند داد.
미 국방부는 어제 인도태평양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무국적 제재 선박 티파니호도 납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포한 선박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실려 있었다며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선물일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였는데 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하는 아름다운 편지를 주고받았고 다음 달 시 주석이 나를 꼭 안아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네, 지난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번엔 인도양에서 이란 관련 유조선을 납포했는데요. 이게 뭐 전쟁 포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선은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만 역봉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투스카니호는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사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의심 때문에 납포를 한 건데 이번에 티파니호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저 스리랑카 앞에 있는 인도양 바다에 있는 배를 근데 유조선이란 말이에요. 유조선을 지금 이 납포를 한 거는 이거는 이 미국이 범위가 굉장히 해양 봉쇄의 범위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이란과 관련된 모든 선박 부분들은 이제는 봉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보냐? 첫 번째는 이란에 대한 압박입니다. 사실은 이란도 지금 오랜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나마 이란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권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선별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거나 통행료를 받으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버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이란을 어찌 보면 제재 대상이라고 했던 선박들, 이번에 티파니호 같은 경우는 그 제재 대상 선박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과는 관계없는 곳에서도 봉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란을 협상을 빨리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더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압박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배에 사실은 티파니호가 중국으로 가는 이란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으로 가는 이 원유 도입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차단하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빨리 당신들이 이란에 영향을 미쳐서 이란이 협상에 빨리 임하도록 하라. 이런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만나면 시진핑이 트럼프를 꼭 안아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꼭 안아줄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뭐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니까요. 끝나야 되니까 사실은 중국하고 이 미국이란 거는 사실은 이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트럼프와 시진핑은 서로 협상도 하지만은 그 물밑에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서로의 갈등 요소만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관계를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게 한편으로는 왜 이게 이 중국으로 가는 원유 도입선까지 이렇게 납포하고 하느냐, 이거는 중국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에게 너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 왜냐하면은 지금 호르무즈 중동 산 이 원유 수입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원유 수입의 42%가 이 중동에서 가는 거거든요. 이란에서 가는 것만 해도 12%나 됩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그리고 중동에서 가는 원유 도입선이 중단이 되면은 중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오히려 중국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 과정을 좀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한 배경에는 미국 내 반전 여론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미 국회의사당 내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 시위대가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 국회의사당 홀의 모습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검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와 군인 가족 단체들인데요. 이란 전쟁을 끝내라,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수막과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붉은 튤립도 눈에 띕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경찰을 출동시키면서 시위가 곧 해산됩니다. 경찰은 이렇게 흰색 케이블 타이로 농성장들을 결박해서 바깥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이 비슷한 시각 국회의사당 근처 백악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신용을 하더니 곧이어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백악관에서 대학 스포츠 전국 챔피언팀을 초청했는데 특유의 골프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이외에도 배구와 볼링 등 종목의 선수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트럼프는 대학 스포츠 관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단체들이 이렇게 반전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체포해서 나가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에요. 예, 통상 참전용사나 군인 가족들은 공화당의 우호적입니다. 특히나 이런 전쟁 국면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국회의사당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반전 시위를 하고 또 이분들이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만큼 민심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같은 시간에 또 백악관에서는 저렇게 스포츠 관련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미국 내에서 가스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가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해서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 다 저렇게 보인다면 갈수록 트럼프의 그 지지율은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으로 놓일 거다. 특히 그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에 있어서도 이 나중에는 참전용사나 군인 가족들이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 이란 전쟁에 있어서 정말로 오늘의 저 모습은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될 거고 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반전 시위대를 쫓아내는 모습과 또 트럼프의 골프 스윙의 모습 대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이 줄면서 지역 경제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골목 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인근 식당가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적막함만 가득합니다. 작업복 입은 근로자들로 붐볐던 식당은 빈자리 투성입니다. 셧다운 기간이라 한 3분의 2는 죽어버렸다고 봐야 돼요. 먹거리 골목과 상가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임대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는 한 140, 150 정도씩 팔았는데 20, 30, 어쩔 때는 8만. 최근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여수 산당 공장 가동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서 석유화학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에틸렌 생산을 줄인 겁니다. 전쟁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굴뚝박 골목 상권은 연쇄 침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 두세 바퀴 돌았는데 지금은 겨우 한 바퀴 정도? 화물 운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거의 반 이상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업계에 잇따른 셧다운 여파가 제조업 전반에 이어 지역 상공까지 확산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이란이 단일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이란이 제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휴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2차 협상을 위한 파키스탄행을 보류했는데 악시오스는 이란 내부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 lot of the chatter and noise you hear in public is really the signs of a regime that's falling apart. Different factions go in different directions. They're worried about trying to get some leverage at the end of these negotiations. 휴전 종료 시점도 명시하지 않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멈추지 않고 공격을 위한 준비 태세도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으로 양측의 정면 충돌은 막게 됐지만 이란의 핵 보유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협상 장기화와 함께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이란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추가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내부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호르무즈를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개방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봉쇄한 지난 18일 이후 이란 내부의 분열 가능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에선 강경파와 협상파가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So this really seems to represent, the tussle in Iran between the hardliners and the moderates. 미국 전쟁연구소는 관련 보도를 종합해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협상에 반대하는 바이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측이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바이디 총사령관이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관리여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명수비대 측이 군사적 대응을 넘어 협상 정책까지 장악했다면서 갈리바프 의장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선 이런 관측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늦어질 뿐 균열은 없다는 겁니다. در رابطه با مواضع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یا شورای عالی امنیت ملی باید موضع گیری کنه که به تایید رهبری هم برسه یا شورای عالی دفاع در رابطه با مسائل جنگ تصمیم میگیره اونم باز فرمانده کل قوا میگه. 이란은 지난 18일 이후 일관되게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이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개혁파부터 보수파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어떤 경우든 돌파구를 찾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갑자기 지금 봉쇄를 해온 거를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파키스탄의 역할을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 사소한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양측의 물밑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연기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결렬되자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두고 참모들의 의견을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국민적 지지가 낮은 전쟁을 다시 시작해 장기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번 이란 전쟁으로 치르게 될 궁극적인 진짜 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76조 원을 넘어설 공산이 크며 그 대가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사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가디언은 미국 국방부가 전쟁 첫 엿새 동안의 군사 비용이 113억 달러, 약 16조 7천억 원이라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마저도 지나치게 과소추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재직 중인 정부 재정 전문가 린다 빌립스는 이자 지급과 참전 용사 관련 장기 비용 등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의 총 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이달 초순에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왜 파키스탄이 남의 싸움 말리기에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 배경 김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시내 가로등에 내걸린 배너들입니다. 배너 안 미국, 파키스탄, 이란 국기 위에 있는 건 국가의 통합과 단합을 상징하는 파키스탄 기념비입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간 중재에 전력 투구해왔습니다.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도 맞았습니다. 이란엔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댄 이웃이자 상당한 규모의 시아파 공동체를 가진 나라라 상대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채널로 여겨집니다. 미군 기지가 없는 점도 이란이 덜 경계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도 과거 껄끄러웠던 관계 대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입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의 카불 공항 테러 용의자 인도를 계기로 공조가 복원됐고 트럼프가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과 직접 소통할 만큼 접촉도 활발해졌습니다. 중재국이 끼면 좋은 얘기만 전하고 나쁜 얘기는 빼고 하면서 파키스탄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중재 이유는 양측을 잇는 통로라는 외교적 의미만으로 설명되진 않습니다. 파키스탄이 필사적인 건 전쟁의 충격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키스탄은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 약 80% 안팎을 걸프 국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쟁이 장기화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이것은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또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와 상호 방위 의무를 안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은 핵 문제 같은 핵심 갈등을 풀기엔 힘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입장도 아니라 중재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낙관했던 트럼프 대통령 기대와 달리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그 배경은 무엇이고 전쟁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휴전 연장 절대 없을 거라더니 또 6번째 최후 통첩을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남 탓이에요? 이란 때문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연장 요청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심하게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종전안, 쉽게 얘기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란 내에서 이렇게 권력 투쟁이 일어날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들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좀 빨리 터졌어요. 그것이 이제 아라그치 그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봉쇄를 해제한다라고 하니까 혁명수비대가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서 아라그치를 멍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협상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란 전체가 다 강경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굳이 이제 협상파하고 강경파로 나눈다라고 하면 강경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히디라고 하는 이란 혁명군 총사령관 이 사람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안보회의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보전략실장 뭐 안보실장 참 죄송합니다. 예.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줄 가르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강성파고 지금까지 협상을 끌어왔던 그 국회의장 갈리바프하고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렇게 협상파에 속하는데 이 두 사람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권력 투쟁이 이란 내부에서 일어나서 협상안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체 내수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이 예. 바로 1차 협상 때 네. 이 이슬람마바드에 나타난 71명의 이란 그 대표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 대표단들에는 아주 강성인 사람도 있고 또 협상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파키스탄이 굉장히 그때 곤혹을 치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란 자체에서 온 71명의 대표들이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예를 들어서 갈리바프나 아라그치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하면은 그 따라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너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돌아가서 다시 예. 2차 협상안을 만들고 미국하고 또 오고 가고 하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 협상안이 지금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안 맞는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협상하면 돌아가면 깨질 건데 이걸 뭐하러 협상을 하느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단일안을 갖고 와라. 예. 단일안을 갖고 와야 이것이 협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의 탓을 얘기했지만 네. 이란 내부 문제도 정말 생각보다는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권력 투쟁이 협상 불발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한 휴전이 아니라 일단은 3에서 5일 정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마치 무기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 휴전을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다시 3 내지 5일을 이제 다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참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참 만한 말로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6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휴전을 연장시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도 곤혹스럽다는 얘기인데 다시 이제 뭐 전쟁으로 돌아가 가지고 전쟁을 확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확전보다는 어떻게든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또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통해 가지고 종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가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란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그 트럼프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는구나, 조급하구나.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면 우리 인간사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급한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급한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6번이나 이렇게 걸쳐가지고 계속 연장시켜 준 것은 이제 이란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은 나한테 있네. 그러면 내가 더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러고는 싶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곤혹스럽긴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3 내지 5일인데 그 3 내지 5일 동안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고생할 나라는 파키스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직접 설득하기는 곤란하니까 파키스탄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양보안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란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가장 바쁠 거고 이란 내부에서는 이 강경파하고 소위 말하는 협상파들하고 얼마만큼 간극을 줄여내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어떻게 하라고 결정을 내려주느냐 그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똑바르고 이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바르게 판단해서 내려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더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은 저 연장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석유 돈줄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하르그섬 석유 저장고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 미국 측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하르그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란으로 봐서는 그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터미널이잖아요. 그 터미널을 우리가 이제 하르그섬을 수없이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석유 저장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란에서는 보석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석유를 일단 이제 채굴을 하고 나면 그것을 그 터미널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시키고 저장을 시킨 것을 이제 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 차면은 석유를 채굴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석유 채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석유 채굴이 안 되면은 지금 채굴하도록 돼 있는 그 유전지대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그래도 뭐 어떻게 뭐 그림자 선단을 통해든 어떻게든지 간에 하루에 한 1억 5천만 불 정도를 계속 판매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또 전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차단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게 유전지대 자체에 지금 이걸 더 뽑아내지 않으면 물이 차버리면 이 유전지대는 쓸모가 없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전지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 이란 자체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 석유 이게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란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저는 이제 이번에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란 내에 그런 갈등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 파키스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3 내지 5일 내에 뭐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에 대해서 지금 온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돼 있었는데 모두 잘 풀길 바랬잖아요. 이게 또 지금 2달 가까이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거기에 이제 선박이나 선원들이 갇혀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지금 버틸 수 없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국이 외교전을 통해서 빼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유조선들 보면 유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상선들도 그렇고 거기 이제 이렇게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거 싣고 다녀봤자 2-3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통상 보면은 몇 주씩 걸리면 한 2달, 뭐 3달 정도면 이게 다 이제 떨어지도록 이제 설계가 되거든요. 물을 6개월치를 거기 왜 싣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6개월치를 왜 거기다 싣고 다니겠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갔다가 올 때까지 거기에 여분 플러스 알파 10% 정도 해서 통상 싣고 다니는데 일단은 들어갔으니까 반은 쓴 거잖아요. 그 남은 게 반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갔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들이 2,000척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선이냐 유조선이냐 또 어떤 국가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모든 게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식수도 떨어져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식량도 이제 뭐 또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선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2만 명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있는 26척, 170여 명 뭐 이런 건데 그 이분들에 대한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인도주의적인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 건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란은 봉쇄 상태로 다시 돌아갔고 미국은 여기 역봉쇄하고 있으니까 결국 빠질 수 있는 것은 이란 배를 제외하고는 지금 역봉쇄를 하고 있는 이란 배를 제외한 다른 유조선들은 미국의 이런 그 통제하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거기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란에서 여기다가 미사일을 쏠까봐 드론으로 공격할까봐 그래서 미국이 보호해 준다고 해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란하고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해야 되면
이란에다가 이제 우리도 외교부 장관끼리 전화도 통화하고 특사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단 대한민국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또는 오만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우리 배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전만 타결이 되면 바로 빠져나가는 준비는 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한 상태에서 그 이상은 이제 못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봉쇄와 역봉쇄가 동시에 풀어져야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이란하고 문제를 뭐 해결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란 쪽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말 듣고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찾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뒷것이 있는 분이고 또 이게 이제 결국은 이란으로 봐서는 동맹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 놀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네. 있다. 결국은 이제 3 내지 5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협상 잘 될 줄 알고 우리 네. 선박 26척 어제 그렇죠. 대기 중이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좀 실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한 척을 또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봉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 해군을 공격한 건 아니라서 이게 공격 그렇죠. 수위를 조절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뭐 떠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21일 날이죠. 21일 날. 예. 21일 날 미국의 트리폴리 함에서 투스카호 거기다가 이제 한포 5인치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기관지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네. 나서 미 해병대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설을 검색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거기에 또 유의미한 여러 가지 이란의 미사일 이렇게 그 개발과 관련된 물질들이 실려 있는 것들이 일부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미국이 입장에서 역봉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척도 안 빠져나갔다라고 미국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네. 역봉쇄를 시작하고 난 뒤 27척이 모두 다 회항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끝까지 6시간 동안 가니까 결국 할 수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5인치 포를 쏜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얘기가 할 게 많은데 어찌됐든 상선에 대해서 쏜 거잖아요. 예. 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의 해군 함정이나 고속정이나 이런 데서 쏜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란의 입장에서도 보죠. 우리도 그러면은 확실히 봉쇄하고 있다. 그 봉쇄하는데 나도 똑같이 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의 그 고속 단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한두 명이 타가지고 앞에 기관총 있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다가 지금 사격을 했냐면 조타실에다가 사격을 한 거예요. 네. 조타실이 거기 이제 총 G부가 움직이는 데잖아요. 네. 그쪽을 향해서 이제 쏘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깔보지 말아라. 니들이 역봉쇄했으면은 무력으로 우리도 봉쇄를 무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미군의 납포에 대한 어떤 맞불 성격에 있는 맞습니다. 시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미 해군이 인도양에서도 이란산 원유들의 이제 유주선을 네. 그 납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란에 보낸 선물일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이게 그럼 중국을 좀 끌어들이려는 걸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유조선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란에서 지금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란에서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선물일까요? 중국에서 이란을 준 선물일까요? 이란에서 중국을 준 선물일까요?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봉쇄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태평양도 다 포함이 된다. 네. 그래서 그곳을 떠난 곳도 비록 이제 인도양 쪽에서 이 티파니호인가요? 그것을 네. 갖다가 이렇게 미 해군 해병대가 이제 거기 올라가서 점령을 했겠죠. 그럼 유조선이니까. 그럼 유조선이라고 그러면은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 중국이 이란에 주는 선물이 아니고 이란이 중국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걸 제가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정말 티파니호를 중국이 이란에 준 선물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투스카호를 잘못 얘기했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투스카호에는 21일 날 거기에다가 5인치 한포 사격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번에 티파니호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해병대가 헬기 타고 가서 로프로 내려가지고 했는데 예. 왜 이 상선에는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여기다가 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중국의 그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거기에 이란의 미사일 또는 드론과 관련된 그 제품이 실려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잡고 그 기관실을 일단은 고장을 내 가지고 정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걸 오만항으로 이제 납포를 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천 개가 넘는데 그걸 이제 다 못 보니까 그 중에 핵심 표적 뭐 몇십 개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한 30개, 30개에서 한 50개는 이미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을 본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고체 연료에 꼭 필요한 무슨 과산화수소 나트륨, 과산화수소 나트륨이 거기에 실려 있다. 그리고 뭐 알루미늄도 실려 있다. 이것은 사실상 과산화수소 나트륨,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은 고체 연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60 내지 70%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티파니호를 말씀을 하셨을 때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다음에 혹시 제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선물일 수 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투스카와 티파니호를 착각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메시지,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 내부에서 이거 너무 엉망진창이고 트럼프 대통령 수면 부족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그 선거하기 할 때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식이든 자기한테 나쁜 소식이든 다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도움이 되느냐 하니까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참 이상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떤 때는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거 보면 수십 개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십 개를 저렇게 올려버리면 참모는 과연 뭘 하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이 그러면 일관성을 가지면 좋은데 오늘은 휴전한다, 내일은 안 된다, 또 모레는 또 3일, 5일 연장해 준다, 또 걸피는 바로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락가락한 이걸 주니까 당신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세계의 모든 스포트라인은 자기는 받고 있죠.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일관되지 않은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가니까 이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책임을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려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아빠 엄마가 있고 그런데 아빠가 오늘 말 다르게 하고 내일 말 다르게 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높은 사람일수록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가 원수의 메시지 관리 문제점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알려진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3의 북한 핵농축 시설 위치도 공식화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원심분리기들 사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부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북한이 꽁꽁 숨겨오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 공개한 모습입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망 계획에 대한 중요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은 평양 인근 강선 지역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기존 영변 단지에 이어 공식적으로 강선까지 추가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된 우성 지역은 핵 농축 시설로 공식화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내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겁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정 장관의 언급대로 구성 지역이 과거 핵 관련 시설로 의심받아온 적은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ISIS가 펴낸 2016년 7월 보고서를 시작으로 미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농축시설로 지목됐고 또 지난해 미 싱크탱크 CSIS도 고폭 실험시설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도 관련 기밀이 정 장관에게 보고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보고서에 언급된 분석이나 추정에 불과한 사실관계를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느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것은 장관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고급 정보에 기반해서 발언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국의 일부 대북 정보 제한까지 진행되면서 그동안 추정으로만 언급되어온 북한의 구성이 제3의 핵 농축시설이라는 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나 대응보단 기밀 유출 공방만 이어지면서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과 필리핀 주도의 연합훈련에 일본까지 가세하자 중국이 최신 강습 상륙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해군은 중국 최초의 076형 강습 상륙함인 스촨함이 최근 상하이를 출항해 남중국해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번 항해가 함정 건조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원해 시험 훈련으로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촨함은 중국이 건조한 상륙함 가운데 최대 규모로 대형 무인기를 날려볼 수 있는 전자기식 사출기 장치를 처음으로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잠시 뒤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경제협력 확대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노이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 뉴델리를 떠나 이곳 시각 어제 저녁 하노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로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최고 수준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의 땀과 헌신이 오늘날의 든든한 두 나라 관계를 만들었다며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엔 베트남의 국부로 불리는 호찌민의 묘소에 헌화한 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베트남 측은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처음 맞은 국빈을 예를 갖추어서 환대할 거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 이 대통령과 또럼 서기장의 정상회담, MOU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선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 걸로 보이나요? 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가 3대 교역국인 만큼 경제협력 문제가 우선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양국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94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이를 1,5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인프라와 온전 등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 확대 방안이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지원 같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도 화두로 꼽힙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부국인 베트남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지난 2024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살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를 했고 안전조치 의무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리 기자, 이 아리살 박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죠? 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인 박 대표보다는 무거운 처벌이지만 1심 선고인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에 비해선 박 총괄본부장 역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폭발 사고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화재 원인이 된 리튬 1차 전지로 인한 재해를 완벽하게 막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사고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재판 현장에는 유족들도 참석을 했는데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요? 네, 박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는 순간 유족들은 비통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고 유족 가운데 몇 명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권리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고 반성하게 진짜 묻고 싶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재판부가 언급한 합의는 민사에만 한정된다며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유족들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에서 택시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뜯어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충남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는데요.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걷는 남성 뒤로 택시가 다가옵니다. 뒤를 잠시 돌아본 남성은 택시가 옆에 다가오자 팔꿈치를 뻗어 부딪힙니다. 사고를 위장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손목치기를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50대 A씨가 부산 지역에서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건 확인된 것만 80차례. 운전자에게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30만 원을 요구해 석 달 동안 1,000만 원을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택시가 범행 대상이었는데 교통사고 접수를 꺼린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 사고가 나면 당연히 이제 회사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에도 수시로 범행을 일삼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A씨 등 5명은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3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돈을 쉽고 빠르게 벌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고 개별적인 합의 대신 보험사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정부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고위험 가정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6세 이하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진행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숨진 3살 아이 집에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뚜렷한 위험 징후에도 대응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1년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의 가정을 찾아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 124명 중
2세 이하는 46.8%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특성 탓인데 2세 이하 아동 집을 방문할 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가 동행합니다. 내년부턴 영유아 건강검진 시 외상 같은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를 평균 41명에서 30명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고등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9일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가 땅바닥에 놓인 먹이를 먹는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위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월드 운영 주체인 대전도시공사는 야생동물인 늑대의 경우 먹이를 별도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는다며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잘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는 영상 속에 나온 장소가 동물원 내 임시 격리 공간이라며 늑구가 회복을 마치는 대로 원래 살던 늑대 사파리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봄비가 내리며 다소 선선했는데요. 지금도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최대 10mm,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대기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기온이 16도에 그치는 등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